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1% 정도 지난밤에 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타랠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역시도 그렇게 크게 연말연시에 부응하는 어떤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지수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다우가 0.16, 나스닥 0.98, 그리고 S&P 500이 0.73% 정도 올라갔죠. 이유는 전날 파월이 매파적 금리 인하 발언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스닥이 내리꽂혔었죠. 겨우 그 다음날 PCE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살짝 반등의 어떤 날개를 달았지만 산타랠리까지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우량 종목 테슬라 2.27% 정도 올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올랐는데 테슬라가 490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 무지막지한 궤적을 보여준 것과는 조금 소심한 모습 현재 보이고 있고요. 구글 역시도 양자 컴퓨팅 기술, 우주적 시간을 단 5분 만에 푼다라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기술 발전에 선을 긋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6.9% 거의 7%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신생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기초가 약하죠. 올라갈 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16%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도 퀀텀 컴퓨팅하고 좀 비슷한 어떤 계열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기대주의지만 그래도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퀀텀 컴퓨팅 역시도 3.24%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미국 나스닥 산타랠리에 준하는 어떤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역시도 지지부진 오늘 외국인이 벌써 500억 가까이 지금 던지고 있는데 개인이 이걸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마이너스 200억까지 지금 던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역시 코스피 장세는 내년도가 이제 더 어려울 가능성 높죠. 2025년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초강달러 현상에 의해서 외국 자본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높고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도 서학개미 쪽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코스피의 위기감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도 오늘 9시 개장하자마자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오름세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거의 0%대 오름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떤 궤적으로 이 모든 종목들을 좀 이끌고 갈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 외국인 매물이 지금 하루에 1조에서 2조까지 빠지던 적도 있었는데 이 매물이 38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풍전야라는 얘기인데 20일 현재 코스피 외국인 지분이 31% 정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이죠. 이게 거의 38조 정도가 한꺼번에 훅 빠지게 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달 들어서 3조 원 정도가 순매도 행진을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투매 현상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금융시장은 지금 위기감에 쌓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말 이후에 역사적 저점이 2022년 9월 29.3%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면 추가적으로 38조 원의 순매도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겠고요. 엄청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랠리 현상 벌어질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유입되는 부분이 지금 약하다 보니까 안에서도 제대로 돌질 못하죠. 소비자 심리지수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갑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돈 안 쓴다가 아니라 아예 돈이 지금 없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 추이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지표를 보시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월 중에 12.3%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군부를 떼어줄 수 있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이 코어 자체가 지금 상당히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코어가 그냥 무너지면 전체 어떤 이 몸의 유기적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 부분에서의 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완전히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시면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뭐 4%, 8% 하락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수입 전망, 뭐 지출 전망 역시도 6,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어떨까? 이건 뭐 굉장히 크네요. 18% 하락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정도인데 상당 부분 지금 뭐 내수 경기 자체가 더욱더 얼어붙을 가능성 높겠고요. 이 저축 부분에서도 부채 상황과 맞물려서 가계저축은 2, 3% 정도 하락 전망, 그리고 부채 부분도 뭐 1%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물가 수준 전망은 전월 대비 무려 3%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주택 가격 전망 역시도 6%, 3% 각각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 지금 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 고가의 집에 물리게 되면 전혀 퇴로를 확보할 수 없는 유턴 지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3.3%로 동일하지만 역시 0.1% 전월 대비 상승 국면에 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미국 연준이 가장 뭐 두려워하는 어떤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뭐 파월이 내년에 4번에서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여 나간다고 뭐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은 물가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오는 체감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플레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역시도 뭐 경제 성장률 내년 1% 정도로 더 떨어질 가능성 높아. 이 1%는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어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뭐 물가나 내수 경기 그리고 수출 전반의 어떤 경제 전망이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일선에 있는 대기업들 작년 2개에서 올해 7개로 부도 위기로 급증하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금감원의 정기 신용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뭐 대기업도 지금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기업이 잘 안 되니 국민소득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뭐 그동안 540배 정도 올랐다지만 체감소득은 뭐 아주 팍팍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 GNI는 지표적으로는 올라. 근데 가처분 소득 PGDI라고 하는데 이게 살갑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해야 되고 뭔가 자기 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뭔가 구매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택시장 대부분 뭐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 안정적인 임대 환경에서 뭔가 좀 집값이 저점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이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 대부분 전세나 월세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피해를 입었었죠. 근데 피해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 뭐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 피해 사례를 90.7%까지 지금 늘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700억 상당의 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이게 전월세 부분에서 좀 이게 안정적인 어떤 임대 환경이 조성이 돼야 앞으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뭐 기본적으로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토부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디딤돌 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규제 방안을 강구를 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최대 한 5천만 원 이상 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또 이 규제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 임대 환경이나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이 환경들이 점점 빡빡해지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신생아 대출 최근에 뭐 소득 기준을 2억까지 올리는 방안도 내놨는데 아무튼 상당 부분 지금 집값 자체가 하향화될 수 있는 이 가속도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임대 환경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게 구현이 되지 않으면 뭐 상당 부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뭐 매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주인들은 못 팔아서 안달입니다. 지금 서울 매물량 보시면 뭐 계속 8만 8천에서 8만 7천 사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12월 말에서 1월까지 가게 되면 거의 뭐 9만 건에서 10만 건까지 갈 수 있는 뭐 완전히 뭐 매물 자체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회전율이 급속하게 떨어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집을 사려 했던 사람들은 스탑, 전세나 월세,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하려고 했지만 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가해지니까 이것도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 또 집을 사려고 하자니 지금 뭐 집값이 고점에 지금 딱 찍혀 있는데 이게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점에 물릴 수가 없으니까 사려는 사람 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매물만 쏟아내고 호가는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을 해야지 집이 팔리는데 이것마저도 뭐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멈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심리지수 자체가 39.6으로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심리 자체가 부동산 이 기저에 받쳐주지 못하면 이게 도저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선순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은 좀 손절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뭐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엔화, 유럽 주식, 강남구 아파트만 지금 뭐 7%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4%. 확실히 부동산 수익률이 훅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당연히 지금 뭐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산 가치 시장에서 수익률을 구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환율 시장 1452원을 찍고 있죠. 1455원 고점까지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이거 뭐 정신없이 원화 가치가 지금 추락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이 1450원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화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의 프록시 통화, 거의 뭐 동조화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을 만큼 그림자 관계인데 지금 뭐 중국 위안화 자체가 뭐 떡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화 자체도 지금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달러 품귀 현상, 반대로 공급이 넘치면서 가치가 떨어진 원화의 약세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외화 유출 크게 두 가지 모습 띄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경쟁력 약화에 따른 투자 자본 유출, 국내 시장에 실망한 투자자가 미국 증시 쪽으로 혹은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지금 뭐 파월의 어떤 극단적 발언에 의해서 지금 코인 시장도 완전히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뭐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1억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1억 4천 초반에 머물고 있고요. 알트코인 역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이나 뭐 도지코인, 뭐 또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주 소폭의 오름세로 보이고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간 자금들도 역시 지금 굉장히 좀 난망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채 수익률 자체에서 오는 이 비트코인 시장, 미국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채워 넣으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미국 국채가 올라설 수밖에 없고요. 덩달아서 뭐 한국 국채, 일본 국채, 독일 국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 국채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일본 국채 수준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장기 국채 추락은 앞으로 중국의 중장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이렇게 국채 부분에서 흔들리고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둔화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에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또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 무시하지 못하죠. 엄청난 또 상당한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자산시장이 계속해서 뭐 주구장창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강동구 보시면 7억에 가깝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빵빵하게 지금 버텼던 그 버팀목도 다 허물어지고 지금 2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성내 올림픽 한양 수자인이 거의 뭐 7억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강서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방화동 2억 5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 내발산동 역시도 19%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변 3단지 1억 6천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개봉 아이파크 2억 7천 하락, 한양 수자인 에드윌즈 2억 2천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동대문구 역시도 3익 아파트 3억 9천 하락. 이 동대문도 상당히 좀 가격대 지지대가 굉장히 좀 두터웠는데 이렇게 뭐 영락없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 역시도 DMC 파크뷰자이 2단지 2억 9천 하락, DMC 파크뷰자이 2억 9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의 하향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증가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비 여력은 거의 지금 뭐 절벽 가까이 이르고 있어서 내수 경기 거의 뭐 겨울 왕국이 시작이 됐고 수출 경기는 거의 새롭게 들어선 장벽 앞에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달러를 기초로 대변화하고 있죠. 돈의 밭을 갈아엎는 격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초를 붕괴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쪽에 틈새가 열리고 있지만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죠. 2025년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역시 미국 쪽 기회는 여전히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요. 전통적 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심, 위험한 상태입니다. 잘못 물리면 고점에서 꼼짝 마가 됩니다. 저절로 집값은 미끄럼틀을 탈상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쪽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장 위험한 붕괴 직전에 태풍 전에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이라는 분위기 사라진 지 오래고요. 내 집 장만은 시장의 대변화로 아주 손쉽게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 셀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다 공고히 하면서 미니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라면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하죠. 내년도 집값은 대붕괴에 가까운 거품을 벗을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돌아가는 판사니까 정말 심상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고요. 내수 경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의 업황 악화, 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가장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내놓는 시장인데 안 팔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 가격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고를 만들면서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금융자산 쪽으로 좀 틈새를 엿보면서 집값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인내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